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출력 가능 곡선을 작도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곡선, PQ도 상에다가 이제 그 곡선을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출력 가능 곡선. 이게 발전기가 이제 P와 Q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출력을 낼 수 있는 이제 그 경계가 되는, 어디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열적인 한계, 그 다음에 뭐 안정도 한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앞전 시간에 배웠던 고정자 처심 담보 뭐 한계,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출력 가능한 발전기가 낼 수 있는 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한 출력에 대한 한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곡선을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 간략화된 이 등가회로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 동기발전기에 간략화된 우리 등가회로는 이제 이와 같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냐? 자, 등가회로를 그렸으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페이저들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페이저들을 작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등가회로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등가회로로부터 우리가 전압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네, 전압방정식이요. 자, 전압방정식을 세우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페이저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자전압을 갖다, 이제 요거는 갖다 우리가 항상 일정한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걸 기준으로, 요 전압을 갖다 기준으로, 이 전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작도를 하시면 되겠죠. 대개 이제 우리가 지상 운전이 이제 가장 기본이죠. 무전력 공급하는 운전이 기본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인 운전 상태로 우리가 한번 이걸 페이저도를 작성해 보면, 즉, 전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잡아놓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 강화, 전류에다가 동기 리액턴스를 갖다 곱한 게 이제 전압 강화가 돼요. 전압 강화를 더한 게 이제 유기 기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항상 우리가 페이저들을 그릴 때 J라고 하는 연산자는 뭐라고 항상 기억하자고요?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에서는 두 가지 연산자만 기억하면 돼요. A란 연산자예요.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2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류보다 90도 앞선 게 이제 전압 강화 되는 거예요. 전류 앞에 J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류보다는 이제 90도 앞선 위치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90도 앞선 위치, 여기가 되겠죠. 요 선상에다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90도. 이걸 갖다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자, 단자 전압에서, 여기 전압에서, 이 전압 강화가 더해진 게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도를 하면 되겠죠. 페이저도를 작도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력 가능 곡선 이제 그릴 때 주목할 것은 결국 우리가 PQ도 상에서 우리가 출력에 대한 것은 뭐냐면 PQ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걸 갖다가 여기 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진 요 삼각형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보면 얘가 수직이죠.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이 같고, 여기도 수직이죠. 이렇게 그려 놓으면,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같겠죠. 자, 요 삼각형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IXX의 여기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IXX의 코사인 세타.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는 IXX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 길이가 결국 우리가 P가 된다고, P와 관련된 길이가 된다고,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Q와 관련된 길이가 된다고 우리가 늘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P와 Q를 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우리가 PQ도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P로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한 번 더 스케일링을 할 필요 있어요. 스케일링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뭘로 스케일링 해주냐면, 얘가 P가 되려면 VI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VI 코사인 세타가 돼주려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XX로 나눠져서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V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럼 VI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요걸로. 얘만 스케일링 해주면 안 되겠죠. 다 똑같이 모든 항에다가, 모든 거에다 다 똑같이 곱해주면 똑같이 커졌다, 줄어졌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스케일링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결국 우리가 PQ로 여기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VI 코사인 세타가 됐으니까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이 길이를 갖다 우리는 P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의 길이는 VI 사인 세타가 됐으니까 Q가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똑같이 이게 곱해졌으니까 2V 나누기 X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스케일링을 한 과정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PQ를 만들어 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V하고 XX, 요거는 그냥 우리가 상수로 보시면 이게 일정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상수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유기기전력 E는 누구의 제한사항이 되냐면 계좌전류의 제한사항이 돼. 즉, 계좌전류 IF를 갖다가 키우거나 쭉 키우는 게 문제가 되겠죠. 과여자시, 이제 우리가 출력을 제한한 요소의 계좌전류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좌전류 한계는 과여자시에 나타나겠죠. 저자시는 계좌전류를 줄이는 것이니까 계좌 권선의 굵기에 따라서 열적인 한계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제 phi f가 같이 가는 거니까, 계좌 자속 phi f가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유기기전력이 이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죠. 유기기전력 한계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유기기전력이 있는 이 길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좌전류에 의한 한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류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유기기전력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길이가 계좌전류의 결국 한계, 이 길이가 키울 수 있는 한계가 그 계좌전류 한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V는 또 이게 상수니까 I. 여기서는 I는 뭐냐? 결국 여기가 흐를 수 있는 이 부하전류죠. 즉, 부하전류이자 이건 전기자전류죠. 그래서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전기자전류의 한계가 되는 거죠. 전기자전류의 한계.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자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크기만큼이 이 길이로 한계가 되겠죠. 한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뭐냐면 요 길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길이가 충분히 뭐냐면 계좌전류를 갖다 넓혀서 한계가 되는 계좌전류 한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려면 이제 충분히 이제 길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도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전기자전류의 한계점인 그 전류가 있었을 때 길이다라고 이제 정의해놓고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케일링된 페이저들을 갖다가 우리가 PQ도 상에다가 그대로 이제 얹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보통 우리가 PQ도를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다 P를 놓고 Q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해석을 갖다 1/4분면, 지상일 때를 1/4분면에다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갖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가 P가 여러 개 돼 있고 그다음 Q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Y축이 되고 이렇게 이대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Y축이 되고 P가 Y축이 되고 Q가 X축에 놓이게 되니까 이걸 갖다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P를 X축으로 두고 Q를 Y축으로 놓는 게 좋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걸 갖다 이렇게 조금 요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요렇게 돌려야 되겠네. 요 곡선을, 페이저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좀 돌려야 되겠네. 그죠? 돌려서 세워놓은 게 바로 이제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P가 이게 위로 올라갔죠? Q가 이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P가 이제 X축에 오게 되고 Q가 Y축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아까 지상으로부터 넘어왔잖아요. 그 기본 지상이 뭐냐면 1, 2, 3, 4죠. 1, 2, 3, 4분면이죠. 2, 4분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상태, 즉 일반 지상인 상태, 즉 무효전력을 갖다가
유효전력을 공급하고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그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1사분면에다 놓고 해석하는 것 같다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 부분이 2사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1사분면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이게 1사분면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게 이쪽으로 접어서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P가 되고 이쪽이 이제 이쪽에 Q가 되고, 이게 X축, Y축, 이건 변함이 없죠. 근데 여기가 이제 2사분면에 있는 게 이제 1사분면으로 넘어왔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P축, P축을 갖다가 X축, 그 다음에 Q축을 Y축에 놓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상태 운전이죠. 요 점에서 운전할 때 우리가 P를 갖다 이만큼 출력을 내고 있는 것을 Q를 이만큼 출력을 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일반화된 우리가 표현이죠. 여기다 이제 1사분면에다 두고 주요 무효전력을 갖다 공급하고 유효전력을 공급하고,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지상 운전하니까 무효전력을 공급하고 유효전력을 공급하는 그 상태의 운전이 바로 이제 1사분면에 오도록 우리가 돌려놓은 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냐면 출력 가능 곡선을 갖다가 작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길이 제한이 뭐냐면 I, 즉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제한선이 되고, 여기가 E, 즉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머지는 이제 상수니까 놔두고요. 여기는 계자 전류 한계.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전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를 갖다 충분히 작동할 때 이 길이를 갖다 충분히 한계점까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류라든지 이 유기기 전력은 충분히 크게 그려놔야 이제 이 곡선이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작게 그려놓으면 그게 한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이를 갖다 충분히 이제 그려놔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가 결국 1이 오는 거죠. 여기 왔죠. 요리 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1이 온 것이죠. 자, 여기 보죠. 여기가 전기자 전류, 여기가 유기기 전력. 자, 그러면 이제 한계선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한계 크기가 이제 이와 같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점이 요거죠. 요 길이는 일정하게 그대로 둬야 되겠죠. 이게 한계의 길이니까. 그 상태에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걸 갖다 얘를 중심으로 한 원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 원이 이제 이렇게 빨간색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원 안쪽이 뭐냐면 전기자 온도 한계죠. 바깥으로 벗어난다면 길이가 좀 더 길어지는 셈이 되니까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전기자 권선의 온도 한계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자 온도 한계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자 권선의 온도 한계에 의해서는 요 원 안쪽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자권선이요. 계자권선은 요 길이라겠죠. 요 길이라겠죠. 요 길이를 갖다, 그러면 요 길이가 한계의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원점으로 두면 되겠죠.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이걸 갖다 일정하게 둔 원을 갖다 하나 딱 그리면 되겠죠. 또. 요게 이제, 요 선이 바로 계자권선의 온도 한계선이 되겠죠. 계자권선은.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려놓은 게 요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열적인 한계는 이제 하나 더 이제 한 번 더 붙여보기로 하고, 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또 있었냐면, 정태 안정도 한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태 안정도 한계는 뭐냐면, 델타가 얼마요? 상차각이 얼마요? 90도까지라겠죠. 물론 이제 여기까지 운전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한계선은 우리가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델타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델타각이니까, 여기가 몇 도? 여기가 이렇게 되면 90도가 되죠. 여기가 이제 정태 안정도 한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려준 게 이제 바로 여기다고 보시면 돼요. 요 선이 정태 안정도 한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90도까지는 우리가,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이게 출력 가능 곡선이잖아요. 그죠? 출력 가능 곡선이에요. 그게 딱 경계선, 크리티컬한 경계가 되는 영역을 갖다가 이제 짚어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려놓고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요. 이제 우리가 요 영역은 이제 우리가 버리고 보고요. 이쪽은 버리고 보고 되게 이제 우리가 지상운전, 진상운전 여기서 끝내거든요. 사실 1, 4분면, 4, 4분면. 1, 4분면하고 4, 4분면에서 우리가 운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곡선상에서 여기는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버리고 보면 여기서 보면 전기자 권선의 한계선하고 계좌 권선의 한계가 있는데 한계선이 이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버려야겠죠. 이쪽은. 왜냐하면 계좌 권선의 요 영역에서는 계좌 권선의 한계가 더 빨리 왔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온 놈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영역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전기자 권선의 한계가 더 빨리 왔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겠죠. 이게 되죠. 이쪽은 또 운전 못 하죠. 이쪽 버려야 되죠. 여기도 이쪽은 버려야 되고요. 여기는 이쪽은 버려야 되고, 이쪽은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 한계 곡선은 요 범위 내에서 사실은 운전한다가 이제 되는 것이죠. 출력 한계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가 우리가 정태한 정도 한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운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상 운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세타가 이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쪽은 이제 당연히 지상이 되겠죠. 이게 1, 4분면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진상운전이죠. 진상운전. 이때는 뭐 어떤 한계가 존재하게 되면 저해자 운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전기자 철심담부죠. 전기자 철심담부의 온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한계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태한 정도 한계가 여기고 얘가 여기니까 여기는 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출력 한계 곡선의 운정 영역은 여기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바로 이제 출력 가능 곡선을 갖다가 작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샤프트의 강도도 뭐냐면 출력 한계를 짓는 또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P에 대한 거죠. P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 샤프트의 강도가 여밖에 안 된다. 여밖에 안 된다. 그러면 P를 갖다 아무리 더 내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잘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설계할 때는 이렇게 충분히 여유가 있도록 샤프트의 강도는 갖다 키우겠죠. 그래서 그거의 영향은 곡선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된 출력 가능 곡선을 보면 요 영역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갖다 음영으로 갖다 나타내면 이런 식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한계 곡선을 갖다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P에 대한 부분이고, 이쪽은 당연히 Q에 대한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영한 1, 4분면이 바로 이제 지상 운전인 부분이고, 이쪽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이제 진상운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발전기가 진상운전보다는 지상운전 쪽 중심으로 운전을 하게 되죠. 지상운전이 이제 주로 중심이 되고, 이쪽이 면적이 좀 더, 여기서 보면 확연히 이쪽이 더 면적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상 영역의 면적이 진상 부분의 면적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 대 여기니까 면적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발전기는 주력으로 이제 지상운전 이제 주력으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전격 역률도 지상은 0.9, 그 다음에 진상은 0.95. 진상은 조금 진상운전을 좀 더 박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진상무효전력 공급이라고 해야 되고 지상무효전력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흡수하는 우리는 이제 진상무효전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상무효전력이라고 말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운전을 주로 하고 지상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운전, 이게 이제 지상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운전, 지상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운전은 작은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리고 아까 한계도 열적인 한계 때문에 고정자 철심담부 한계 때문에도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열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수소의 압력을 갖다가 증가시켜주면 이제 냉각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되니까,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용량을 갖다가 냉각 능력을 갖다가 더 증가시켜주면 OA 방식에서 FA로 늘려주면 용량이 한 30%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 능력을 높여주면 출력 한계 곡선도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의 압력, 수속 내근각을 사용하는데 스팀 터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 한계 곡선을, 출력 가능 곡선을 갖다 더 확대해서, 즉 용량을 더 증가시켜서 운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압기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에서 하나의 발췌한 부분인데요. 300메가와트 정도 되는 어떤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뭐 이게 수소 냉각 방식이네요. 수소 냉각 방식인데 여기를 뭐 압력을 갖다가, 수소 압력을 갖다가 2기압에서 3기압 정도로 3바 정도로 올리니까 이제 출력 가능 곡선이 갖다 좀 더 확대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격 용률은 0.9, 지상의 0.9, 진상의 0.9. 그러니까 요즘 근래는 전격 용률을 거의 이제 굉장히 그 1에 가까운, 즉 고용률로 운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의 여기가 거의 표준이죠. 지상의 표준은 한 전격 용률을 0.9 정도, 즉 무효 전력을 갖다가 많이 공급하지 않는 거죠. 공급하는 능력을 갖다가 굉장히 축소시킨 거죠. 그 다음에 흡수하는 능력은 더 박하죠. 0.95니까 더 1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흡수한 능력 또한 매우 작게 설계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런 이득이 있다고 했죠. 유효전력 위주로 공급을 하고 무효전력은 우리가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량도 작아지고 그만큼 뭐냐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무효전력은 발전기가 하는 것보다는 조상설비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개통 운영상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출력 가능 곡선에 대해서 한번 작도를 해보고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